연마제 고를 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단단한 게 최고다. 왠지 성능도 확실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왜 더 단단한 게 항상 더 좋은 건 아닌지 그 뒤에 숨은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연마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어찌 보면 이건 업계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인데요.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도와 에너지 전달이라는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 분석의 핵심이죠. 2.4배 포화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작업 대상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너무 단단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최적의 연마제를 고르는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뭐든지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연마 블라스팅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연마 블라스팅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에너지 전달 과정입니다. 날아가는 연마제의 입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표면에 그대로 전달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오염물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이 에너지 전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바로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경도비라는 건데요. 핵심은 연마제가 그냥 절대적으로 얼마나 단단하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척하려는 표면, 그러니까 피사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단단한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연마제가 우리가 청소하려는 표면보다 더 무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연마제가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자기가 찌그러지고 맙니다. 충돌 에너지가 표면을 깎아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연마제를 변형시키는 데 허비되는 거죠. 이러면 세척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반대로 연마제가 표면보다 더 단단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입자가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그대로 표면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절삭, 즉 세척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조건 단단하면 좋다는 생각에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바로 2.4배의 포화점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데요. 연마제가 작업 대상 표면보다 약 2.4배 더 단단해지는 바로 그 지점부터 성능 향상이 거의 멈춰버리는 일종의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경도비가 2.4배가 될 때까지는 제거 효율이 95%까지 가파르게 치솟죠. 그런데 거기서 경도비를 3배로 더 높여도 효율은 고작 1%포인트 오른 96%에 그칩니다. 이건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2.4배라는 비율을 넘어서고 나면 그 이상으로 경도를 높이는 건 세척 성능에 거의 아무런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성능은 그대로인데 돈만 더 쓰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4배 법칙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하려는 대상, 즉 피사체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 공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강철처럼 아주 단단한 표면을 다룰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도비가 세척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무처럼 부드러운 재질을 다룰 때는 어떨까요? 이럴 땐 단순한 경도보다는 연마제 입자의 모양,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각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배 포화점을 무시하고 그래도 무조건 단단한 게 좋겠지? 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은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한 경도가 불러오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마제 자체가 그냥 깨져버리고요. 둘째, 장비, 특히 노즐이 엄청나게 빨리 닳아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작업 대상 표면에 오히려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연마제 파쇄,
그러니까 입자가 산산조각 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재료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깨지기 쉬운 성질, 즉 취성이 강해지거든요. 너무 단단해서 취성이 높은 연마제는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하고 세척 효율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건 바로 비용 문제랑 직결됩니다. 노즐 마모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 옥사이드처럼 아주 단단한 연마제는 분사 노즐 안쪽을 계속 긁어내는 사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당연히 노즐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장비 교체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의 위험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피사체 손상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연마제는 우리가 제거하려던 오염물층만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 있는 멀쩡한 원소재 표면까지 파고들어서 원치 않는 손상을 입히거나 표면을 너무 거칠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마제를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 최적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적의 연마제란 단순히 가장 단단한 연마제가 아닙니다.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삭 능력을 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장비 마모, 또 피사체 손상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바로 그 최적의 지점에 있는 연마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론입니다.